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376명이 늘었는데 이제 곧 오후 집계가 발표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후엔 또 얼마나 늘어났을지 걱정입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기자,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집계 기준으로만 370여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뒤에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한 확진자 집계 현황이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일단 오전 현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누계 확진자 숫자가 3,500명을 넘어서 3,52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누계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3,0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확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사망자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대구에 살고 있는 82살 남성입니다.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다고 방역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모두 18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 확진자 통계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돼 있다고요? 네, 방역본부가 오늘 오후에 발표한 현황을 보면요. 2,500여 명의 대구 지역 환자 가운데 73%, 숫자로는 1,870여 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 지역 690여 명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도 신천지 교회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방역본부는 전했습니다. 방역본부는 또 신천지 신도 가운데 일부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도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 중에 우한을 방문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방역본부는 대구 지역에서 특정 중심 집단이 과도하게 많은 유행을 이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관찰을 주의 깊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지금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이후에 오늘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203만 개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 62만 7천 개, 농협 하나로마트 112만 개, 공영 홈쇼핑에서 15만 개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농협이 추가로 확보한 물량 66만 5천여 개도 추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공영 홈쇼핑에서는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약국 또는 아임쇼핑 부산 역점 등에서, 그 외 지역은 약국 등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말 약국 운영 여부는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넘어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재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그럼 이런 확진자 증가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정부의 대응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KBS 이충원 의학전문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기자. 오전까지 확진자 현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오후 기준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오전에 비해서 210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는 3,736명입니다. 네. 하루 기준으로 하면 586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는 하루 기준으로 813명이 늘었으니까 어제보다는 증가폭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4시 기준 확진자가 21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586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736명입니다. 자, 김 교수님. 오늘만 586명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다소 줄었다고 이 기자가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증가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주로 나오긴 하지만 이런 네. 증가세가 뭐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네. 또 사망자 감소, 또 이 치료와 뭐 사망자 감소는 또 2차 감염, 3차 감염도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자 증가 추세를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네.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좀 더 중점적으로 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 대책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할지 우리 김우주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기자,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역시 신천지 교회 관련 환자들, 신도들 위주로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전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오전 전체 기준으로 해서 3,500명이 넘었었잖아요. 네. 지금은 3,736명이지만 오전 기준으로 해서 신천지 관련 그 환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예. 전체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도 이제 신천지 교인들 전수교사 중에 유증상자 위주로 또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일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번 주에도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브리핑을 좀 보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주말과 3월 초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14일 정도 되는 시점까지 지금 본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평균 잠복기가 5 내지 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추가 2차 감염자 숫자는 지금 많이 집계가 된 것이고,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뭐, 확진돼서 자가 격리가 됐든, 일부는 또 노출자가 이제 자가 격리가 됐든, 그 중에서 3차, 4차 감염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뭐 지금보단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 잠복기 14일 이내가 고비라고는 하지만 예. 이미 3차, 4차 감염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지금 3월 초까지를 중대 고비라고 본 거는 역시 신천지 교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는 그 날짜가 2월 16일 예배인데 그로부터 14일 잠복기가 지나서 이때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2차, 3차, 4차 감염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앞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한 게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가운데 양성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의 그 유증상자가 1,300명 중에 한 80%가 양성 반응을 나타냈는데 예. 그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30만 명 정도, 20만 네. 명 정도. 그 중에서도 유증상자가 꽤 있고 그 중에서도 양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집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오후에 210명이 추가로 확인돼서 누적 확진자 수가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역시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윤지영 기자, 추가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보단 210명이 추가된 숫자인데요.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3,736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10명의 세부 내역을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177명인데요. 대구가 136명, 경북이 41명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충남이 8명, 강원도 8명이고요. 서울과 경기가 각각 5명, 부산이 2명, 그리고 울산이 3명 확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14명, 중증 환자는 13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지역국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누적 확진자가 오늘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자, 먼저 오늘 확진자 1명이 또 사망했는데 대구에 있던 환자죠. 추가적으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82명 남성 확진자로 뇌경색과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후 55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잠시 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대구에서는 어제 기준 입원 환자가 모두 898명이지만 입원 대기 환자는 1,661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병원에 있는 병상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병원 외 보건시설 활용 등 정부 차원의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경북에선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경산에선 30대 아버지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뒤이어 배우자와 생후 45일 된 아기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경산 지역 확진자가 오늘 오전 기준 14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최소 40%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 중 30% 이상은 20, 30대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산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집중 포섭하려는 신천지 전도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외부 단체의 학교 내 전도 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산에 확진자가 많은데 이 역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자, 대구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회 관련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기준 대구 지역 확진자 2,500여 명 가운데 73.1%가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통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기타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도 지역 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1,2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에 대해 전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사한 유증상자 신도 1,200여 명 중 87%가 확진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체 신도 조사에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광주 전남은 오늘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병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 광주시가 대구 지역 환자들을 광주로 데려와서 치료하기로 했다고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앞으로 대구의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게 될 빛고을 전남대 병원입니다. 바로 근처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도 있는데요. 두 병원 모두 감염병 전문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광주 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수용해 격리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광주시가 대구 확진자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향 광주의 시대적 소명과 책임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이 길이 광주가 가야 할 길이고 광주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수송 과정에서 안전의 완벽함을 기하고 가족들은 동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시장은 특히 대구와 광주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라고 강조하고 대구시 확진자를 지원하더라도 광주 지역 확진자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전염병 확산 방지도 대구를 돕는 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확보된 병상의 절반 정도인 60병상 정도를 대구 확진자 치료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 부산에선 밤사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산시 집계론 76명입니다. 부산시청을 연결합니다. 최지영 기자, 부산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에 살고 있거나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76명이 됩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부산은 모두 5명입니다. 또 다른 1명은 67살 남성으로 지난달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천지 신도는 어제보다 50여 명이 늘어난 257명입니다. 이 가운데 7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안 된 신천지 신도는 오늘 오전 기준 630여 명인데요. 경찰은 추적 전담반을 꾸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7살 원생 확진자가 나왔던 수영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학교와 유치원 교직원 92명 가운데 89명의 검사가 실시됐으며 현재까지 모두 음성입니다. 원하는 대상자 70명 가운데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2명에 대해 오늘 안에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온천교회와 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나눔과 행복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네, 경남은 오늘 확진자 2명이 늘었습니다. 거창의 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와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효경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경남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가 2명 추가됐는데요. 오후 5시 기준으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가 59명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창원에서 1명이 다시 나왔고 창녕에서도 1명 추가됐습니다. 창원의 20대 여성 추가 확진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 담긴 신도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경남의 신천지 신도는 93명이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9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각 시군 보건당국이 거주지를 일일이 찾아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요. 특히 거창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에서만 어제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고향인 거창을 찾은 경북 안동의 20대 확진자와 함께 예배한 교인이거나 가족인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거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창의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남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충남입니다. 오늘도 천안에서만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2살 아이도 있습니다. 대전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충남 지역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전에서 1명, 충남에서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천안 21명, 아산 1명이 발생했습니다. 천안 확진자 가운데 2살과 8살 어린이, 10대 청소년 6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자치단체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4명, 세종 1명, 충남 75명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는데 충남보건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 가족들의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과 세종, 충남 누적 확진자 90명 가운데 이 천안과 아산 지역만 74명으로 무려 80%가 넘게 몰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수의 확진자가 천안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댄스 강습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2차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천안에서는 두정동 21세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환자와 직원 80여 명의 이동을 통제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이 대전에서는 오늘 오후 20대 남성 1명이 추가됐는데 이 자세한 동선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22,045명을 조사한 결과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4명은 음성으로 판정났고 나머지 신도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강원도 사정도 좀 알아보죠. 밤사이 강원도 강릉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릉시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대 남성 중국인 유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시 타오센 국제공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앞서 강릉시와 지역 대학교들은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2주간 임시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남성도 학교 측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강릉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로 바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 당시엔 발열과 기침 등 특별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릉시는 이 남성이 탑승한 버스에 학생 1명과 기사 1명 등 3명이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들을 자택과 기숙사 등에 자가 격리시키고 특이 증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입국한 16명이 검사를 받아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12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 강릉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강릉 내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또 강원도 전체로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대구, 경북 밖에선 역시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윤범희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확진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10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오후보다는 17명 늘어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발표한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서 182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는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확진자가 77명이었는데 오늘 하루 10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모두 87명입니다. 경기도는 어제보다 확진자 7명이 늘어서 89명입니다. 인천은 어제 6명에서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 확진자 정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선 성동구에 사는 29살 여성과 노원구에 사는 24살 여성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동구 확진자는 지난달 22일에 다른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원구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에선 과천과 남양주에서 각각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확진자의 동선 등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도권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각 지자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까지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1,824개소를 코호트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역 조치가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인 신도 3만 8천여 명 중에 약 90%를 조사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신천지 신도의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1번째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 시간을 전후로 한 대구 신천지교회 주변 기지국 정보, 또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진행된 기간의 청도 대남병원 주변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신천지 신도들 중에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3명 이상 같은 기지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장소 외에 비밀리에 만나는 모임은 없는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수도권 확진자 현황, 지자체들의 대응까지 알아봤고 오늘 대형 매장이나 교회도 문 닫은 곳이 많던데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많이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대형 매장 중에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을 소독합니다. 또 종교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천주교 미사가 중단됐고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속속 중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중구 영락교회, 강남구 충현교회와 같이 다른 대형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원불교도 오는 8일까지 대중이 모이는 법회를 중단한다면서 창립 105년 만에 처음으로 법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주말 역시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도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다가 지정 호텔에 강제 격리됐던 현지 교민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속속 자가격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음성 판정이 났는데도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제 격리되는 등 교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이동하는 교민들입니다. 검사를 받은 24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가격리로 바뀌었는데 24명만 여전히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코로나 반응 검사는 할 수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고요. 저희는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한다라는 것까지 듣고 갔습니다. 선전시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나 방문 이력이 있는 교민과 가족은 지정 호텔에 계속 머물도록 한 겁니다. 음성 판정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조치인데다 이 호텔에는 앞으로도 격리자가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분들 중에 유증상자나 혹시나 확진자가 있으면 이 같은 호텔 안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28일 항저우로 들어온 교민들 중에서도 50여 명이 여전히 지정시설에 격리 중입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싸왔던 반찬들을 상온에 보관하고 있고요. 영사관 측은 자가격리 전환을 위해 해당 시정부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민 외에 중국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동반 탑승객 중 발열자가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53명이 지정 격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이 대구의 한 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한국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대구에 대해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국무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crease to the highest level of advisory,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특별한 지역을 언급했는데 미 국무부는 이곳을 대구라고 홈페이지에 적시했습니다. 대구에 대해서만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를 권고했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몇몇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를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4단계 여행 금지가 적용된 곳은 기존 중국, 이란에 이어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 국과 협력해 조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also directed the State Department
to work with our allies in Italy and in South Korea to coordinate a screening, a medical screening in their countries of any individuals that are coming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번에 따로 조처를 취하지 않았지만 해당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처로 보입니다. 한국 상황은 물론 미국 내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조처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브리핑은 시작하는 대로 들어보고 자,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KBS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18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80대 고령이시고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요. 네. 애초에 당뇨와 또 고혈압까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4가지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예. 지병 3개와 또 연령까지 합하면 고령인데다가 예. 지병도 있으신 분이었다. 네. 자, 김 교수님, 지금 코로나19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래도 병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경증에 속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뭐 80%는 경증이어서 자가치유가 되고 안전하다. 그리고 치사율도 뭐 중국은 2%고 우리나라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를 보면 한 6%에서 12%까지 높습니다. 80대 이상은 15%입니다. 중국에서 사망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경증이지만 예외적으로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유행의 시작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성인, 활동적인 40, 50대가 많이 걸려서 큰 문제는 없지만 집에 가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한테 전염을 시켜서 그분이 감염됐을 때는 중증으로 돼서 이런 사망자가 속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령자의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고령자의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는 경증으로 보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중증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하면 고열나고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게 전형적인 증상인데 네. 그것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면역 시스템하고 싸우면서 염증 반응의 일종으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건강한 성인들은 면역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니까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면역 시스템이 약해서 바이러스가 스며들어도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열도 미열이고 기침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중증폐렴으로 또 가지고 있던 심혈관 질환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도 좀 고령이신 분들은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성 폐렴의 특징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냥 실시를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서는 1,600명이 자가격리 중에 아직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인데 네. 계산을 해보면 중증이 한 15%라고 보면 560병상이 필요하고요. 또 위중이 5%라고 보면 180병상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사실 경증인데 이분들을 다 모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지금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자가격리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설로 좀 그 시설을 비우고 그쪽으로 수용을 해서 치료까지 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대책에 그런 내용이 곧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대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그런 그 격리 시설, 자가격리가 아니라 정부가 격리 시설을 만들어서 경증 환자라도 좀 이렇게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을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빨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국 우한에서의 초기에 실패해가지고 많은 중증 환자가 입원 치료 못하고 돌아가셨어. 네. 그 뒤에 이제 나온 대책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이렇게 나온 다음에 네. 45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그중에 6개는 위중한 환자 전담으로 했고요. 네. 39개는
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개의 그 경증 환자 전담 병원을 체육관이나 국제전시장을 전환을 해서 임시병원으로 해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했고요. 예. 격리 치료를 했고 그도 부족해서 2,600병상의 2개 병원을 12일 만에 2개 병원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또 경증 환자를 입원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베이성 우한시도 초기에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고 중증 환자들이 막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그 부분을 좀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완치돼서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나가서 있다가 다시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25번째 환자로 알려져 있고 7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주치의가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재감염보다는 재발생인 것 같다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먼저 좀 듣고 얘기를 나누시죠. 예. 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 개정,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신천지 교회 신도 교육생 조사,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1일 1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3,736명이며 30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98,921건을 시행한 결과이며 사망한 분들에 대하여 송구스러움과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당시 상황을 대구, 경북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하며 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중으로 당초 우려했던 빠른 속도의 전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대구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신 결과이며 불편을 참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인 감염은 지역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신천지 교회 신도 등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우선 집중하고 확진 환자를 찾아 격리를 하는 등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는 중이지만 확진 환자 발생 규모가 예상보다 커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와 일반 대구 시민의 확진 환자 발생 빈도는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는 중으로 신속하게 신천지 교회 신도의 검사를 완료하고 확인된 환자를 격리하여 대구 지역 내의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환자의 발생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잘 돌보고 의료진의 감염을 막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감염 초기부터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면서 현 대응책의 한계, 특히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불편을 참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치료 체계를 변경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과 현장의 감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치료 체계를 변경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이 칠판으로 개정되며 정부도 이 지침이 각 지자체와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료체계 개편의 필요성,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연이어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치료체계는 모든 확진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체계를 변경시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은 되어 있으나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해 우리 인류가 점점 더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국내 의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확진 환자 약 80% 정도가 의학적으로 입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증 환자라는 점입니다. 둘째,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증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증 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한정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만 올라가 의료진 보호에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입원 중심의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로 변환시키는 지침 개정을 결정하였고 중대본도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치료체계를 원활하게 재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 결과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시도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감염병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입원 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으나 방역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공공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중증도에 맞는 양질의 치료체계를 갖추도록 인력과 물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충하고 필요한 지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하여 필요한 지자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구에 있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경북대 병원에서 의료관리를 하는 가운데 범정부 합동지원단이 구성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최정상급의 병원들이 의료관리를 맡아주기로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상급 병원들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병상도 확충하여 대구 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상주 적십자병원 등에서 이미 환자를 받고 있고 영주 적십자병원과 국군 대구병원 등도 준비 중입니다.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들과도 협력하여 중증 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신속하게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관리반을 구성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중등도 이상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자원의 상황에 따라 중증 환자를 이송하게 되거나 다른 지역의 환자가 우리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도에서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단체장님과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연연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전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국민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불편이 크시겠으나 1, 2주 정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십시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서 등장하여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의 입원 중심의 치료 체계를 중증도에 맞춘 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리해 주시죠. 치료체계 변경을 하겠다. 대응지침 칠판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도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이 되면 전부 입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6판에는. 그런데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내일 대구부터 생활치료센터, 교육부에 있는 어떤 공공시설인 것 같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예, 중앙교육연수원을 일단 비워서 그쪽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을 해서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가 금방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가 바로 나왔는데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경증 환자들은 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라고 불렀죠. 옮기고 중증 환자들 위주로 치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여태까지의 이제 지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중증 환자 위주로 또 중증도 판단해서 중증 환자, 위중 환자 병원으로 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상주하면서 격리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향된
대책으로 나와서 좀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확진 환자들이 자가격리하면서 2, 3차 감염이 됐고 네. 또 그중에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많이 현저히 줄어들고 예. 2, 3차 감염 환자 수 줄고 사망자 주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 예, 그렇겠네요. 중증 환자들 위주로 또 입원해서 치료를 시키니까 병상 부족 문제도 좀 일부 숨통이 트이겠죠. 숨통이 튈 수 있고. 예. 그렇군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역시 지금까지의 치료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동안 전문가들, 의사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예, 대한감염학회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사망자 수를 줄여야 된다. 중증 예.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은 역시 치료체계 변경에 있고 그 전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정부가 내리기로는 확산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3월 첫째 주 두 번째가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예. 지금 우리가 3,700여 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아직 확진은 안 됐고 증상이 있으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예, 이제 예. 전파가 되고 있고 또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도 잠복기에 있으면서 곧 증상이 나올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이 앞으로 첫째, 둘째 주에 환자로 나와서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국민 개개인의 손쉽게 기침 혜택도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지금 확진 환자 격리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 예, 예. 1, 2주 사이에 이제 좀 올라가던 게 이제 3주 차에 꺾이는 예, 예. 그런 걸 저는 이상적인 기대를 그쪽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생활치료시설에 이제 경증 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중증 환자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네. 자, 그럴 때 이 생활치료시설에서도 우리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령자들은 특히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병상만 베드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충분한 의료진, 그 다음에 이 바이탈 사인도 체크해야 되고 또 뭐 엑스레이도 좀 필요할 때 상태 찍어야 되고 이런 예, 예. 자원 그리고 치료 약물 이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각 그 생활치료센터에 네. 충분히 보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치료 체계를 변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36명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정부의 공식 발표 기준인데요. 확진자는 오전보다 210명 추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136명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 숫자는 30명입니다. 이번엔 전국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이 550명을 넘어섰고요. 이 두 지역을 합치면은 전체 9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다음은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5명이 또 추가돼 모두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8명이 추가로 늘어서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게 지역별 상황까지 봤는데 각 지역별 증가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 그리고 대구, 경북의 확진자 추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의 90% 가까이 되는 만큼 두 집단이 사실상 같은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 수 추세인데요.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이후부터 다른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수는 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수도권과 부산, 경남은 상승세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충남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추가 확진자가 1명에서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환자가 관리 중인 특정 집단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전국적인 유행의 신호로 볼 수가 있기에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는 물론이고 2m 이내의 대인 접촉을 피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와서 미국에서도 지역 전파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워싱턴주 한 의료시설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want to add my prayers and sympathies for those that are sick and obviously our citizen that unfortunately died last night. 워싱턴주에선 최근 대구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선 65살 여성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Our third case did not recently travel overseas or have any known contact with a recent traveler or an infected person. 이어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감염 경로 불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리건주는 초등학교 직원이, 워싱턴주는 고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학교들은 당분간 폐쇄됐으며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 불명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 전염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 강원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철원이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9도, 부산이 1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가 586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3,736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일 겁니다. 보다 빠른 대처로 사태가 속히 진정되길 고대하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